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마스크를 벗어야만 하는 식당이 코로나19의 사각지대구나라고 자주 생각했는데 우려가 현실이 됐습니다. 확진 판정을 받은 구로구 콜센터 근무자 옆에서 식사하던 사람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방의 한 관공서 식당은 자리마다 투명한 칸막이가 설치되고 엘리베이터 버튼 앞에 이쑤시개가 등장하는 등 이른바 웃픈 현실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3월 11일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구로구 콜센터 직원들의 집단 감염이 발생한 가운데 가족과 접촉자 등 연관된 확진자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중랑갑 선거구에서 현역 여성 의원들의 맞대결이 성사됐습니다. 민주당 서영교 의원에 맞서 통합당 김삼화 비례의원이 단수 공천됐습니다. 성북 을 선거구는 민주당 현역 기동민 의원에 맞서 성북갑 출신 의원이었던 정태근 전 의원이 최종 후보로 선정됐습니다. 세 곳의 선거구 가운데 두 곳의 대진표가 완성된 강남구는 전략공천에 대한 일부 후유증도 남았습니다. 총선 상황실에서 짚어봅니다. 구로구의 한 보험회사 콜센터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했습니다. 보건당국이 즉시 방역 조치에 나섰는데 추가 확산 가능성 때문에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엄정규 기자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이후 긴급 설치된 선별진료소에 긴 줄이 이어집니다. 11층에 위치한 콜센터에서 두 자릿수의 확진자가 발생하자 같은 건물에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가 진행 중입니다. 이 앞서 구로구는 확진자가 발생한 9일 저녁 건물을 폐쇄하고 긴급 방역 소독을 마쳤습니다. 서울시도 역학조사와 접촉자 관리를 위해 집단 발생 즉각 대응반을 꾸려 현장에 급파했습니다. 이번 구로구의 코로나19 확진자 규모로 볼 때 추가 확산에 대한 우려가 높기 때문입니다. 서울에서 발생한 가장 규모가 큰 집단 감염 사례로서 저희들은 매우 심각하고 또 위중하게 이 상황을 인식하고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또 콜센터와 같은 밀접 근무 환경에 노출된 업체에 대한 긴급 점검과 사전 방역 작업을 벌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이번 콜센터 집단 감염으로 구로구뿐만 아니라 직원들의 거주지인 양천과 영등포 등 서울 지역 그리고 인천과 의정부 등 수도권에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엄종규입니다. 한편 구로구 보험사 콜센터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집단 감염 확진자가 밤사이 서울에서만 8명이 더 추가됐습니다. 콜센터 직원과 가족들까지 모두 90명을 넘어섰고 수도권 일대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취재기자 전화 연결해봅니다. 이주엽 기자. 네, 보도국입니다. 네, 구로구 콜센터 집단 감염 상황, 지금까지 확진자가 몇 명이나 발생한 겁니까? 네, 지금까지 파악된 확진자는 11일 0시 기준 최소 90명입니다. 네. 이 중 서울이 62명이고 나머지는 인천과 경기 지역입니다. 90명은 콜센터가 있는 11층 직원 207명과 가족 중에서만 나온 숫자입니다. 밤사이 서울 지역에서만 8명이 더 추가됐습니다. 양천구에선 콜센터 직원 가족 3명과 신입 직원 1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고 예. 관악구에선 마찬가지로 직원 가족 3명과 직원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예. 현재 보건당국은 어떻게 조치하고 있습니까? 네, 어제까지 건물 앞에 설치된 선별진료소에서 325명에 대한 검사를 마쳤고 오늘도 계속 진행됩니다. 콜센터 직원 접촉자에 대한 추적 조사도 진행 중인데요. 콜센터 직원 대부분이 주로 대중교통을 이용했고 콜센터 앞 신도림역은 유동 인구가 특히 많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예. 콜센터 직원 중에 신천지 교인 2명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는데 검사에선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보건당국에서 발표한 서울시 확진자 수는 11일 0시 기준 193명인데요. 검사 결과를 대기 중이거나 아직 검사를 받지 못한 대상자도 다수 있는 것으로 보아 추가 확진자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주협 구자였습니다. 구로구 콜센터 확진자 추가 발생 상황 살펴봤습니다. 이 같은 코로나 확산으로 경기 침체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영세 상인들의 어려움도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영세 상인을 위한 착한 임대인 운동도 확산되는 분위기인데 서대문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대문구의 한 전통시장. 코로나19 확산으로 손님들의 발길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야 하는 먹거리 판매가 위주인 이곳은 타격이 더욱 큰 상황입니다. 확진자 발표 이후로 이제 많은 소비자들이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면서 그죠? 그래서 이제 전에 비해서 한 60% 이상은 이제 통행로가 감소되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이런 가운데 서대문구에선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착한 임대인 운동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최근 영천시장에서 7개의 점포를 임대 중인 한 주인이 세입자들에게 한 달치 월세를 받지 않겠다는 뜻을 전한 것. 코로나19로 장사가 안 돼 어려움을 겪는 세입자들을 위해 통큰 결정을 한 겁니다. 7개 점포에 한 달 임대료는 300만 원 정도. 자신도 월세를 받아 대출을 갚아야 하는 상황이지만 세입자들의 부담을 덜어줬다는 생각에 오히려 마음이 편하다고 말합니다. 참 힘들어 살아가는 분들이에요. 아주머니들이요. 나이 많은 아주머니들이고. 나도 어렵지만 어려울수록 서로 우리가 고통을 분담해야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한 달씩 3월 한 달을 전부 다 참여드린다고 했어요. 홍제동에 위치한 인왕시장도 착한 임대인 운동의 뜻을 모았습니다. 법인으로 운영되는 이곳은 이달부터 5월까지 3개월간 임대료의 10%를 인하하기로 한 것. 모두 100여 개의 점포가 임대료 부담을 덜게 됐습니다. 한편 서대문구는 최근 정부가 임대료를 인하할 경우 소득세와 법인세를 감면해 주기로 발표한 만큼 착한 임대인 운동이 확산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이혜진입니다. 마포구 망원동 우체국, 다소 생소할 수 있는 곳이지만 망원동이라는 동네에서는 상징적인 곳이라고 합니다. 주민들과 소통하며 수십 년 세월을 보냈는데 그런 우체국이 다음 달 문을 닫는다는 소식입니다. 천서영 기자입니다. 아이고 안 되지. 서운하게 그런 것은 떠나서 안 되지. 없으면 안 되지. 오래됐던 걸 왜 폐업하나. 네, 여기 그냥 놔두는 게 저는 더 맞는 것 같아요. 마포구 망원동 우체국입니다. 지난 1989년 동네 한가운데 터를 잡고 이후 31년간 운영돼 왔습니다. 정보통신이 발달하지 않았던 개국시에는 주로 편지와 소포 등 우편물을 주고받는 곳으로 현재는 택배를 비롯해 저축과 보험 등 서민들의 금융창구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2월 1일, 2월 초에 들어온 거야. 그리고 12월 말에 40만 원 들어왔고. 그 사이 우체국은 동네의 상징이 됐습니다. 우체국 앞에는 망원동 우체국이라는 이정표가 붙어 외부인에게 길을 안내할 때 기준점이 됐고 마을 사람들끼리 약속을 잡을 때도 망원동 우체국은 자연스럽게 언급된 것입니다. 그렇죠. 여기 망원우체국 사거리라고 많이 사람들이 얘기하고 이 근조항에서 또 먹을 데가 많아가지고. 이렇듯 수십 년간 주민들 곁에서 함께 해온 망원동 우체국이 다음 달 문을 닫습니다. 우편 업무 축소로 적자 폭이 크다는 게 그 이유. 우정사업본부가 향후 4년간 전국적으로 680개의 우체국을 정리하는데 망원동 우체국이 폐국되는 그 첫 번째 우체국이 되는 겁니다. 우정사업본부 전체적으로 계속 우편 소지가 적자가 나는 상황이고요. 네, 망원 우체국도 적자국이에요. 우정사업본부는 문을 닫는 망원동 우체국을 대신해 소포와 등기, 택배만을 취급하는 우편 취급국을 인근에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금융 업무는 볼 수 없어 주민 불편이 예상되고 그에 앞서 동네의 상징이었던 우체국이 없어지는 상황에 주민들의 아쉬움은 커지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천선입니다. 딜라이브 21대 총선 상황실입니다. 강남구는 3개 선거구 가운데 2곳에서 민주당과 통합당의 대진표가 완성됐습니다. 수성이냐 탈환이냐를 놓고 선거 열기가 달아오르는 가운데 일부 선거구에서는 통합당의 전략 공천에 대한 후유증도 남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취재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지역배 기자. 강남 갑 지역에서는 미래통합당이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 공사를 전략 공천했죠? 네, 그렇습니다. 현역인 이종구 의원이 험지 출마를 선언하면서 미래통합당의 강남 갑 지역 후보에 대한 관심이 높았습니다. 네. 결국 태영호 전 북한 공사가 지난 3일 개명한 이름인 태구민으로 예비 후보에 등록하면서 선거전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국회 기자회견에서 후보로 등록하기까지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에 어려움을 토로하면서 탈북민 첫 지역구 출마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강남 갑 유권자들의 우려를 해소하고 지역 현안 문제 해결 의지를 보이기 위해 재산권 보장을 들고 나왔습니다. 우리 헌법의 기초는 사유재산의 보장과 또 개인 경제의 자유, 이것을 보장하는 것이 우리 헌법적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우리 헌법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제 힘자라는 것 최선을 다할 생각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에 맞서는 더불어민주당 김성곤 전 의원은 일단 환영의 입장을 보였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강남 갑에는 4년 전 출마했다가 고배를 마신 사선의 김성곤 전 의원이 한 발 앞서 선거전에 뛰어들었습니다. 네. 당시 45%의 높은 득표율로 가능성을 보인 만큼 이번에는 탈환에 성공하겠다는 각오입니다. 국회에서 외교 안보 통일 분야의 정책을 세운 경험을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 적임자론을 앞세워 태전공사와 한판 승부를 펼치게 됐는데 일단 환영의 입장을 내놨습니다. 네. 상대 후보가 결정된 상황에서 지난 9일엔 그동안 큰 틀만 공개했던 지역 공약을 구체화했습니다. 종부세 기준을 낮추고 고가주택 기준을 12억 원으로 상향하겠다며 세금 문제를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자기가 1가구 1주택이고 이 집에서 오래 살고 있는데 자기 수입은 늘지 않는데 자꾸 세금만 올라간다. 이런 경우들이 어떻게 보면 억울하죠. 이런 분들의 그 지나친 세금은 이것은 좀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네, 계속해서 강남을 살펴보겠습니다. 미래통합당이 이 지역에도 전략 공천하면서 민주당 현역 의원과 대결 구도가 만들어졌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미래통합당이 강남을에는 최홍 전 ING 자산운용 사장을 전략 공천했습니다. 네. 최 전 사장은 자곡동에 선거 캠프를 차리고 지난 4일 예비 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미국 컬럼비아 대학교 재무학 박사, 기업 대표를 지낸 경험을 바탕으로 학문과 실무를 겸비한 경제 전문가를 자처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역 현안 파악을 위해 기관 방문과 함께 주민들을 만나며 얼굴을 알리고 있습니다. 처음 제 경력 시작은 미국 소위 월스트리트 시작을 해서 거기서 한국으로 와서 증권회사 그리고 자산운용사를 거치면서 13년간 대표이사를 했습니다. 실무와 이론을 겸비했다고 하는 게 아마 당에서 저를 이쪽으로 공천한 가장 큰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강남 을 지역에 처음으로 민주당 깃발을 꽂은 전현희 의원은 수성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총선을 통해 강남을 지역에 민주당 깃발을 달고 입성한 전현희 의원은 3선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네. 유래 과천선의 국가사업 유치와 수서역세권에 주민 편익시설 건립 같은 굵직한 사업을 추진한 당사자인 만큼 사업을 마무리하는 데 적임자임을 앞세우고 있습니다. 예. 당내에선 총선 공약기획단, 부단장 등 선거 관련 중책을 맡으며 강남을 수성과 함께 당의 총선 승리를 견인하겠다는 각오입니다. 이번에 한 번 더 지역 주민들께서 저를 선택해 주시면 주민들을 위해서 공약 사항을 마무리하고 지역 발전을 위해서 더 많은 이런 신규 사업과 함께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함께하는 지역 일꾼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이 강남 을 지역 미래통합당 일부 예비 후보자들이 전략 공천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전략 공천 문제를 수면 위에 띄운 건 12년 동안 서울시 의원을 지낸 김현기 전 시의원입니다. 네. 20대 총선과 지방선거 패배의 원인이 낙하산 공천에 있었다며 중앙당 실세들이 밀실 공천의 산물인 낙하산 공천을 배격하고 완전한 국민 경선을 통해 후보자를 선출해야 한다는 겁니다. 당을 위해서 수많은 노력과 헌신과 희생을 해온 이 공직 후보자들에게 기회를 줘야 되는데 전혀 기회를 주지 않고 소위 전략공천이라는
낙하산 공천을 해버렸습니다. 받아들이기가 어렵고 당장 취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치, 도곡, 삼성동으로 대표되는 이 강남 병 지역에는 어떤 후보들이 나왔습니까? 네, 그 강남 병 지역은 현역인 이은재 의원이 컷오프된 지역입니다. 전통적으로 보수 강세 지역인데 민주당은 이곳을 청년 우선 공천 지역으로 지정했고 통합당은 전략 공천 후보 결정만 남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현역 의원들이 떠난 강남구에 누가 깃발을 꽂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21대 총선 상황실 오늘 강남구 살펴봤습니다. 지 기자 수고했습니다. 성북을 선거구 여야 대진표가 완성됐습니다. 민주당에서는 현역인 기동민 의원이, 통합당에서는 정태근 전 의원이 최종 후보로 나섭니다. 보도에 이승준 기자입니다. 지난 8일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가 기동민 현 국회의원을 성북을에 단수 공천했습니다. 일찌감치 예비 후보에 등록하며 지역구 지키기에 나섰던 기동민 의원은 재선 도전의 첫 관문을 넘어섰습니다. 기 의원은 최근 자신의 SNS를 통해 당의 결정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가진다며 재선 성공에 각오를 다졌습니다. 또한 현재 국회 코로나19 특위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역임하고 있기에 코로나19의 안정과 국민의 안전을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는 뜻을 덧붙였습니다. 이에 맞서 미래통합당은 정태근 전 의원을 주자로 내세웠습니다. 새누리당 소속으로 18대 성북갑 국회의원을 지냈고 서울 부시장을 역임한 경력이 있어 지역 현안에 대해 밝은 점을 높이 샀습니다. 정태근 후보는 성북을의 가장 시급한 현안을 교통정체로 꼽으며 월곡역 북부간선도로 일대와 장이동에 종합적인 교통 개선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목표를 밝혔습니다. 4.15 총선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과연 누가 성북을의 최종 깃발을 꽂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이승준입니다. 중랑갑 선거구의 경우 현역 여성 의원 간의 맞대결이 성사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서영교 현역 재선 의원이 경선을 통해 공천을 확정한 가운데 미래통합당이 비례초선 김삼화 의원을 단수 공천하며 대진표가 확정된 겁니다. 자세한 내용을 김동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중랑갑 선거구는 여야, 여성 의원 간 맞대결로 좁혀졌습니다. 우선 민주당의 경우 서영교 현역 재선 의원이 경선을 통해 최종 주자로 낙점됐습니다. 원내 수석 부대표와 원내 대변인 등 당내 요직을 두루 거쳤고 살인죄에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의 태완입법 등 굵직한 입법 성과를 내세우며 3선 도전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탈환을 노리는 미래통합당의 경우 지난 8일 초선 비례대표인 김삼화 의원을 단수 공천했습니다. 안철수계 김 의원은 변호사 출신으로 국민의당과 바른미래당 대변인 등을 지냈고 지난 2014년엔 새정치민주연합의 최고위원을 맡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김 의원 단수 공천에 당내 마찰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미래통합당에서 기존 3명이 공천 신청을 했는데 박시연 예비후보는 공관위의 입장을 다시 들어보겠다고 밝혔고 민병록 예비후보는 경선을 요구하며 당에 재심 요청서까지 제출한 상태입니다. 한편 이 밖에도 정의당에선 김지수 위원장이, 민중당에선 성치와 집행위원장이 총선 주자로 나서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김동훈입니다. 강동구에서도 공천을 통과한 후보들이 본선 경쟁 준비에 한창입니다. 총선을 앞둔 강동구 정치권 상황은 박영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여야 정치권이 공천 결과를 발표하면서 강동 정치권도 본격적인 총선전에 돌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이번 정부에서 여성가족부 장관을 지낸 현 진선미 국회의원이 단수 공천을 받으면서 본선행을 확정했습니다. 총 5명의 후보가 각축을 벌였던 미래통합당은 기존 예비 후보들을 제치고 법무법인 한별의 이수희 변호사가 전략 공천을 받아 진 의원과 맞붙을 전망입니다. 이 변호사는 장애인의 인권과 가정폭력 피해자를 중심으로 변호 활동을 하며 범보수 권역에서 정치 행보를 이어왔습니다. 민주당 진선미 의원도 변호사로 활동했던 만큼 이번 강동갑 지역 총선은 법조인 간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됩니다. 강동 을에선 더불어민주당 경선에서 승리한 이해식 전 강동구청장과 단수 공천을 받은 미래통합당 이재영 전 국회의원의 2파전으로 압축되는 양상입니다. 이 전 구청장은 10년간 강동구청장직을 역임하며 그동안 쌓은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총선에 임할 전망입니다.
이에 맞서는 미래통합당 이재영 전 국회의원은 당내 최고위원과 싱크탱크에서 축적한 정책 역량으로 강동구 행정의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는 계획입니다. 여기에 정의당 권중도 후보도 가세해 청년 중심의 공약으로 정책 경쟁을 펼칠 전망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박영찬입니다. 성북구의회가 어제부터 17일간의 일정으로 제272회 임시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운영 의견 청취안과 청소년 미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모두 13건의 안건이 심사됩니다. 한편 임시회 첫날 진행된 1차 본회의에서는 2019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이 이루어졌습니다. 서대문구가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제를 실시합니다.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나 취약계층 주민이 길가에 있는 불법 유동 광고물을 수거해오면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불법 유동 광고물은 무단으로 게시된 벽보나 전단지, 현수막 등을 포함합니다. 보상금은 광고물의 종류와 크기에 따라 다르며 현수막의 경우 5제곱미터 이상이면 2,000원을 지급합니다. 또 1인당 받을 수 있는 최대 보상금은 월 80만 원입니다. 콜센터는 감염병 전문가들도 미처 생각지 못한 사각지대였다고 하죠. 다닥다닥 신도들이 붙어있는 종교시설에 한눈이 팔린 사이 좁은 공간에서 마스크 없이 일하는 업종이 코로나19 확산의 기폭제가 됐습니다. 지금이라도 주변에 제2의 콜센터 같은 사각지대는 없는지 살펴보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뉴스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